자, 잘 쉬셨죠? 이제 등기부하고 기타 사항부 쪽 보도록 하죠. 등기부 쪽에서 문제가 나오긴 나오는데, 한 문제가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이쪽은 주로 일반적인 등기부가 아니라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 등기부를 양식으로 물어보는 게 하나의 문제예요. 그래서 등기부의 종류는 현재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 따로따로 작성해서 두 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토지 등기부 대 건물 등기부 두 개 나눠져 있는데, 이 토지와 건물 등기부를 이원화시켜서 따로 다루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등기부를 만들어준 나라가 일본 애들이 처음 만들어줬는데 1905년도에 서울 쪽에서 이제 종로 쪽부터 먼저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일본 애들이 그때 만드는 게 토지와 건물을 따로 만듭니다. 근데 일본 애들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 만들 필요 있느냐 해서 60년대 합치기로 계획을 세워서 1980년대 합쳐버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원화 체계로 되어 있고, 미국이나 유럽도 다 일원화 체제로 해서 토지 등기부만 따로 두고 토지 안에 등기부 안에 건물을 부속물로 인정을 해서 같이 다룹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 주인이 다른 경우도 발생하죠. 통상적으로 남의 땅에 집 짓고 사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을 지상권자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누구라고요? 지상권자. 그럼 지상권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내 땅은 아니지만 남의 땅에서 건물 짓고 사는 사람을 지상권자란 말 쓰면서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태어나고, 또 토지와 건물 주인이 달라졌을 때 건물 주인에게 지상권이 있다고 부릅니다. 나중에 민법 공부할 때 많이 다룰 문제니까 한번 듣고 나서 나중에 배우시면 될 것이고요. 등기부 편성의 경우는 밑에 특별법상 등기부의 경우 임목등기부, 선박등기부, 공장재단, 광업재단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특별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토지와 건물 두 개만 따로 배웁니다. 등기부 편성 방법의 경우는 한번 읽어보는 설명드릴게요.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 이게 일반 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필지는 한 동 건물에 대해서 1등기를 둡니다. 또 하나의 필지가 있고 또는 건물은 한 개 건물이 있을 경우에 이 하나의 필지나 한 동 건물에 대해서 1등기를 두는 것이 내용이어서 일부동산 1등기주의를 채택을 하는데, 1등기는 배운 대로 채워넣게 되면 몇 부분이라고 배웠나요? 1등기는 세 부분, 표제부, 갑구, 을구 다 배운 거예요. 이걸 다시 풀어해서 이제 표제부에 뭐가 나오는지, 갑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을구에 뭐가 나오는가, 그걸 배우는 게 내용인 것이고, 나중에 표제부에 등기할 사항이 있는 반면에 갑구나 을구에 등기할 사항이 서로 다른 게 있습니다. 똑같은 건 문제가 안 돼요. 틀린 게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어서 출제하는데, 나중에 불러드릴 테니까 그거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일단 1등기의 경우 기본 구성이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로 구성하는 이 한동, 이게 일반적인 등기부 구성입니다. 표제부에 등기할 사항 뭘 기재하시고, 지난주에 배울 때 부동산 표시 기재해라. 그럼 토지의 경우는 쓰지 마세요. 책 다시 봐드릴 테니까 책 보고서 책에 실린 등기부 양식대로 한번 쭉 보면 눈에 이게 이거다 바로 압니다. 그 다음에 갑구에 적을 사항은 소유권에 관한 내역을 적을 것이고, 을구는 소유권이 아닌 권리들 적는 것이 난이 생겨서 이렇게 세 부분이 1등기 구성으로 가는 것이 기본 개념인 반면에, 문제는 다만 단서조항에서 189페이지 밑에 다만 끝부분 보니까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한 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한 개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찾으셨나요? 잠깐 놔두시고, 그 다음에 등기 기록에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을 기재하는 갑구, 소유권 이후의 권리를 기재하는 을구로 구성한다. 그래서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이 1등기 구성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표제부에 등기할 사항, 갑구, 을구란 말이 나오는데, 등기부 양식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고유번호란 말이 나옵니다. 이때 토지 표시란 말 나와 있죠? 표제부에. 원칙은 표제부가 있게 되면 양식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깁니다. 생겨서 칸이 만들어지면서 이쪽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50번지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이쪽에는 오른쪽에 1, 2, 3, 4 이런 식으로 해서 번호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나요? 네, 이제 이제 등기부의 경우는 보기 좌우측을 나눠서 좌측에는 부동산 소재하고 지번을 바로 기재해 줍니다. 여기다가. 그럼 이 땅의 소재와 지번 확인할 수가 있고, 등기부 등본 구해오십시오. 안 구해왔죠?
제가 지난주 등기부 등본 구해오시면 편할 겁니다 해서 구해오시라고 숙제를 냈는데 숙제 안 해왔죠? 분명히 안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한테 누구 닮았냐고 말씀하지 마시라 그랬습니다. 구해오셨네요. 아, 착합니다. 자, 그럼 여기 소지와 지번 써 있어요? 하나씩 드리세요, 그냥. 어디서 이렇게 많이 구해오셨어요? 아, 중기업에 계세요? 아, 그럼 나눠 드리세요, 그냥 하나씩. 가져온 김에. 예? 정보적으로 안 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건데요, 뭐. 그 주인번호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는 게 빨라. 왜냐면 우리 양식에 이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가져오시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직접 보면 빠르니까. 안 보고 보는 거는 어렵지만 보고 나서 배우는 건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받으셨어요? 있으시면 그냥 다 틀리지만 보시면 될 거예요. 맨 그 등기부 좌측 상단 보니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이런 식으로 소지와 지번 나와 있죠. 그럼 좌측은 소지와 지번 기재하게 되고 우측에는 이 소지와 지번과 아파트 동호수까지 해서 번호로 환산을 해서 고유번호란 번호가 오른쪽에 붙어 있게 됩니다. 고유번호는 몇 자리를 구성하느냐? 여기서 한 14자리예요. 그 교재 보니까 4자리, 6자리에서 14개 나와 있지 않나요? 네, 그리고 고유번호 나와 있는데 이제 전산 입력할 때는 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찾을 때에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치는 것이 아니라 번호를 막 두들깁니다. 이 번호로 다 환산을 해서 다루다 보니까 좌측에는 뭐가 나오게 되고 소재와 지번 나오고 우측에는 고유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책에서 보니까 1번에 부동산 고유번호 나와 있죠. 190페이지 맨 꼭대기에 고유번호는 어디 있는 것이다. 우측 상단부에 14자리 숫자 고유번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거기 뭔지 이해가 됐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부동 전용 부분마다 각 호마다 고유번호 따로 부여합니다. 다 등기부 따로따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표지부에서 나오는 사항이 이제 책 보시면 될 거예요. 뭐 뭘 봐도 상관없는데 표지부에는 뭘 기재한다고 설명드렸었느냐. 부동산 여기 출판에서 부동산 표시 기재해라. 그럼 토지 등기부랑 건물 등기부에 나오는 표시 다른 거예요. 먼저 토지 표지부 보니까 교재 책에서 표시번호 칸에 번호 1 써 있죠. 그럼 표시번호는 표지부에 기재한 순서입니다. 첫 번째 기재한 내용이고 접수받은 날짜가 2004년 12월 1일 접수받았고 소재와 지번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00번지가 이 부동산의 토지의 소재와 지번이고 지목은 대이며 면적은 200제곱미터 나온 겁니다. 오른쪽 등기 원인과 기타 사항만 나와 있고요. 반면에 건물 등기 기록은 똑같아요. 여기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책에 안 나와 있어서 써드린 거예요. 써드렸는데 실제로 등기부를 가지고 계시면은 아 요거다 바로 아는데 책에 좀 양식이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써드린 거니까 이 고유번호가 어디 있는지 소재 지번 어디 있는지 요 이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외에도 또 밑에 표지부에 들어가기를 1순위에 2004년 11월 1일 접수를 받았고 소재와 지번 똑같이 강서구 화곡동 100번지이며 건물 내역란에 구조와 종류와 면적이 나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지붕이고 단독주택이며 200제곱미터다. 그럼 차이 나는 것이 위에 토지 등기부에 등기할 사항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합니다. 토지 등기부는. 근데 건물 등기부는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달라요. 토지는 뭘 기재하시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 등기부는 소재, 지번, 구조와 종류와 면적이 나옵니다. 이 건물의 그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이고 종류는 단독주택이며 면적은 200제곱미터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토지 건물 등기 표지부상에서 토지나 건물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아까 오늘 배운 대로 그럼 표지부는 이런 토지나 이런 건물이 있을 것이다. 있다 확정이 된 상태에서 이제 누가 주인이냐 갑부로 내려오는 거예요. 갑부에 보니까 이제 순위번호랑 칸역이 나오게 됩니다. 표지번호는 표시번호가 되겠지만 갑부나 얼굴은 순위번호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구에 실행하는 게는 순위번호가 빠르면 우선입니다. 그래서 순위번호가 갑부나 얼굴에 따라 붙는 거예요. 1순위에 들어와 있는데 소유권 보존이 처음 들어옵니다. 보존이란 말은 소유권을 처음 등기할 때 소유권 보존 그럽니다. 그럼 2004년 12월 1일
제2004호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밑에 등기 원인카드 뭐라고 쭉 써 있죠? 이 원칙은 공란이어야 돼요. 등기 원인은 보존등기가 없기 때문에 공란으로 아무것도 들어가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써놓은 것인데, 소유권 보존등기의 경우에는 등기 원인 및 요놀이를 기록하지 않는다. 그게 공란이 돼야 됩니다. 원칙은 아무것도 안 들어가야 돼요. 유일하게 나중에 배울 때 등기 원인이 없는 등기 딱 하나 있다고 배웁니다. 그게 바로 소유권 보존등기라는 게 등기 원인이 없다 보니까 원칙은 공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 이름은 송 뭐뭐고 몇 년 이제 매뉴얼 배식주 주민번호 나와 있고요. 주소가 화곡동 100번지 산다라고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이제 기재할 사항은 순위번호나 칸이 있어요? 예. 접수 칸이 있나요? 등기 원인 칸이 있어요? 등기 목적 칸 있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서 이렇게 칸이 만들어지고요. 네, 을고도 똑같아요. 을고도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쭉 들어오는데 위에 표제부랑 밑에 갑부랑 비교해서 차이 나는 게 하나가 있을 겁니다. 접수칸 보니까 접수칸에 보니까 표제부는 접수 날짜만 나와 있죠. 제 몇 호란 말이 나와 있어요? 없죠. 사실 갑구는 제 2004호란 호가 나와 있죠. 그 제 2004호가 접수번호예요. 뭐라고요? 접수번호. 아까 오늘 배우시기를 같은 거는 뭐가 빠른 우선이고 순위번호. 다른 거는 접수번호. 날짜가 빠르면은 날짜가 빠른 게 앞서겠지만 같은 날짜일 경우는 그 제 몇 호 이게 빠른 게 우선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접수번호는 어디만 나오느냐? 갑구와 을구만 나오지 표제번호는 안 나옵니다. 표제번호는 왜 안 나오느냐? 표제번호는 권리가 들어가질 않으니까 순위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접수번호는 그래서 표제번 들어가지 않고 갑구나 을구만 들어갑니다. 시험에 2번 답이 된 적이 있었는데 친절하게 다음 중 표제부에 등기할 사항은 1번 소재, 2번 지번, 3번 접수번호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표제부에 등기할 사항은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토지의 경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을 기록한다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잡아내시는 거예요. 이제 중간에서. 그럼 접수번호란 번호 어디만 나오더라? 갑구하고 을구만 나오지 표제만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시험에 2번 답이 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시게 되면 이제 구분 건물 등기로 양식 이쪽이 문제 나오는 곳이 이쪽이에요. 여기 칠판상에서 일반 등기번호는 몇 장짜리고 일반 등기번호는 앞으로 몇 장이 씁니다. 그냥 표현상으로. 일반적인 토지나 건물은 몇 장이래요? 표제부 한 장, 갑구 한 장, 을구 한 장 이렇게 세 부분, 즉 석장이 원칙이에요. 근데 등기부는 옛날에는 종이 등기부를 이렇게 출력해 줄 당시에 이렇게 타자기 시대 등기부 옛날 등기부는 표제부 따로 한 장, 갑구 따로 한 장, 을구 따로 한 장 이렇게 세 장씩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종이를 아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재할사항만 조금 이제 압축해가지고 한 장이 되는 경우, 2장 되는 경우 나누시는 겁니다. 근데 부분은 세 부분이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여기 어긋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에 구분 건물 등기부 양식이란 말 나오는데 등기기록 편성번호법에서 구분 건물 등기기록에는 한 동 건물에 속하는 표제부를 두고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 찾으셨어요? 그럼 한 동 전체에 대해서 표제부를 따로 두고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 그럼 총 몇 장이란 얘기예요? 아파트는 넉 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근데 올해 기출문제가 구분한 건물 등기부는 한 동 전체 표제부를 두고 전유 부분마다 갑구와 을구를 둔다. 맞았어요? 이게 답이에요. 올해 기출문제에서. 일반적인 등기부는 몇 부분이고? 세 부분인 반면에 아파트 같은 구분 건물의 경우는 구분 건물 참 많이 나오는데 구분 건물의 뜻이 무엇이냐요? 건물을 나눌 때 분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건물을 나눌 때 구분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럼 분할과 구분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냐인데 하나의 대지 안에 건물이 두 개가 있게 됩니다. 주택건축물이 있고 부속건축물이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하나의 대지에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갑이 가진 건물을 가정을 하고 건물을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건물을. 그럼 육안으로 볼 때 물리적으로 두 개의 건물을 나눴나요? 나눴죠? 이렇게 쪼개는 걸 건물의 분할이라고 불렀어요. 나중에 용어가. 건물의 분할이라는 것은 이제 물리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나눌 때 그냥 다 각 건물이 요거 하나만 떼어서 을건물로 떼는 겁니다.
그럼 건물을 물리적으로 별개를 나눌 때 뭐라고 부르고? 분할이라고 말을 쓰고, 그 다음에 구분이라는 얘기는 하나의 건물이 이렇게 2층 건물이 네 건물을 다 갑겁니다. 그 다음에 1층 상가를 두 칸을 줘서 다 갑건물이 이렇게 있다 가정한 상태에서 여기는 이제 하나의 건물을 나눠서 요거를 을건물로 떼는 경우가 있고 요 한 칸만 떼서 을건물로 쪼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하나를 나눴나요? 별개를 나눴나요? 하나를 쪼개죠? 이 하나를 쪼갤 경우를 요거를 건물의 구분이라 말 쓰는 거예요. 그럼 물리적으로 별개를 나눌 때 뭐라고 부르고? 분할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나를 쪼갤 때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동 건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5층짜리 아파트가 있다 가정을 하고 5층짜리 아파트 한 동 건물 중에서 우리 집이 501호일 경우는 1층, 2층, 3층, 4층 다 칸칸 나눠 등기부를 따로 했잖아요. 그럼 하나의 건물을 쪼개서 등기를 따로따로 했다 보니까 이런 건물을 뭐라고 부르더라? 구분 건물이 붙게 된 것이. 구분 건물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건물을 쪼갤 때 이걸 뭐라고 부르더라? 구분이라는 말 쓰는 겁니다. 그럼 상가 건물도 뭐가 되는 거예요? 상가 건물도 나눠서 분양했잖아요. 그것도 구분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분할과 구분도 이해 갔어요? 별개를 쪼갤 때 뭐라고 부르고? 분할. 다 나중에 써먹어야 돼요. 나중에 변경등기 배울 때 분할, 구분할 때마다 등기부를 개설하는지 폐쇄하는지를 따져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나중에 정리할 용어입니다.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5층짜리 건물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5층짜리 건물 중에서 우리 집이 501호랍니다. 이제 이 아파트가 현대아파트로 가정을 하고 현대아파트 101동 이 동이 501호가 우리 집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럼 이제 여기 사는 사람이 만약에 A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A가 자기 집을 찾아오라고 남한테 알려줍니다. 그럼 내비 찍고 갈 경우에 이제 상계동 50번지 현대아파트 찍었어요. 그럼 동호수 알려줘야 되죠? 우리 집은 안 알려줘요? 현대아파트 찾아오면 우리 집 찾아와요? 몇 동부터 알려줘야지? 맞죠? 그럼 몇 동부터 부를 경우에 우리 집은 101동 중에서 몇 호다? 501호 우리 집이네요. 그죠? 그럼 101동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한 동 전체에 대해서 표집을 두는 겁니다. 표집을 두고 우리 집은 또 몇 호예요? 501호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전유 부분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전유 부분 또는 구분 건물 그럽니다. 구분한 건물 하나를 의미할 때. 그럼 요거에 이제 전유 부분에 대해서 501호에 대해서 알리는 표지부가 나옵니다. 또 내 걸 알려야겠네요. 갑구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 유예를 알릴 목적으로 을구가 따라 붙다 보니까 등기부가 총 몇 장이 되면 4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토지와 건물은 등기부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하는데 아파트는 한 동 건물 전체에 해당하는 표제부가 있고 전유 부분에 해당하는 표제부가 있고 갑구, 을구 총 4부분이 1등기로 구성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101동 한 동 전체 표제부는 나만 가진 것이에요? 이 동 전체 주민이 다 가진 거예요? 다 똑같이 가진 겁니다. 101동 전체 중에서 501호만 우리 거. 오케이? 그럼 만약에 101호 사는 사람은 1층 사는 사람은 만약에 A, B, C, D, E가 살고 있을 경우는 이는 뭐라고 할까? 101동 전체 건물 중에서 101호만 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전체 표제부 이건 똑같은 것이고 여기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동 건물 전체에 표제부를 두고 구분한 건물마다 즉 세대별로 표제부, 갑구, 을구를 따로 두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등기 양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재할 사항은 책 다시 봐드릴 텐데 칠판장을 보시고 아까 건물 등기부 표지에 보니까 기재할 때 나왔던 것이 건물의 소재하고 지번하고 건물 내용란에 구조와 종류와 면적이 나왔습니다. 그걸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칠판상에서 여기가 이제 상계동 50번이라고 가정을 하고 오케이? 그럼 한 동 건물의 소재, 한 동 건물의 지번, 한 동 건물에 대해서 구조, 종류, 면적이 나옵니다. 한번 채워놔 보자고요, 우리끼리. 책 따라가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한 동 건물이 지금 어디 위치하고 있어? 소재는 상계동이죠? 상계동 나올 것이고 지번은 50번지네요. 50번지 나옵니다. 이 건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가 될 것이고 종류는 5층 이상이니까 아파트로 이용됩니다. 면적은 한 동 건물 전체에 대해서 1층서부터 시작해서 5층까지 면적이 다 나옵니다.
그럼 이런 건물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내가 사는 집은 백일동에 살고 있는데 백일동이 어디 위치하고 있느냐? 상계동 50번지에 있으며 이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이고 5층 이상이니까 아파트이며 면적은 각 층별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전체 내용 중에서 우리 집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여기서는 모르잖아요. 우리 집은 몇 호가 있어요? 501호. 501호에 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501호의 주소가 어떻게 될까? 상계동 50번. 그거 어려운 거 어떻게 알았어요? 예? 한동 표지보 나와 있잖아, 여기. 똑같은 거 두 번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중복 기재 안 해요. 그럼 똑같은 상황 두 번 적을 필요 없잖아요. 그럼 안 적고, 501호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똑같은데 여기 적어요. 왜 적을까? 이거는 한동 전체의 구조고, 이건 501호의 구조. 따로따로니까. 다음에 아파트인가요? 501호가? 어떻게 알았어요? 위에 써 있잖아요. 이거 안 적어요. 똑같은 거. 그럼 나오는 것은 이제 뭐가 나오느냐? 면적이 따라 붙습니다. 내 아파트 면적이 85제곱미터를 경우 예를 들어서 적게 되면은 한동 101동은 상계동 50번지에 있는데 이 건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이고 종류는 아파트용 되는데 면적은 1층부터 5층까지 이런 건물 전체 건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건물 중에서 우리 집은 501호인데 소재 집은 똑같잖아요. 두 번 안 적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이며 아파트죠? 안 적고 면적만 따라 붙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표제부 등기할 사항으로서 이걸 확인하는 게 이제 책 들어갈 내용인데 이제 여러분 교재본에 한동 표제부 양식 나와 있을 겁니다. 찾으셨어요? 보니까 표시번호 1번 써 있고 접수안에 2004년 12월 1일 써 있고 건물 소재와 지범의 건물 번호 나와 있을 겁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0번지이며 외일필지 안에 동아아파트 제101동이 있다요. 101동의 구조는 뭐가 되느냐?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이고 5층 아파트이며 1층서부터 5층까지 면적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전체 건물이 있다요. 이거 확인했나요? 우리 집이 몇 호인지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우리 집은 다음 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넘어가니까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에서 접수칸이 2004년 12월 1일이고 소재 지범의 건물 번호 나와 있죠? 1층 101호가 우리 집이에요. 근데 소재 집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잖아. 왜 안 나올까? 앞에 있으니까 안정 넣어주는 거예요. 안더스탠드? 건물 내역은 철근 콘크리트 나와 있고 면적 나와 있죠? 아파트는 종류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잖아. 앞에 나온 건 똑같이 안 적습니다. 그럼 내가 사는 집은 1층 101호이며 몇 제곱미터만 60만큼만 우리 집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칠판상에서 한동 표제본은 뭘 기재하느냐?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다 기재하는데 전유보험 표제본은 소재 지번 안 적어요. 여기 뭐만 적었어요? 구조, 철근 콘크리트, 면적 두 개만 나와 있죠? 이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앞에 나온 거 두 번 적질 않으니까. 근데 먼저 이렇게 만든 게 끝나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쪽 다시 들어가게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되면 아까 분명히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등기부는 따로 두 개가 있더라. 그럼 토지는 토지 등기부고 건물은 건물 등기부 따로따로 등기합니다. 같이 등기를 안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단독주택을 구입해서 사시는 분은 집에 등기 권리증이 두 개가 있어요. 토지분 하나, 건물 하나 두 개를 따로따로 받는데 아파트를 구입하신 분은 집에 등기 권리증 하나밖에 없습니다. 맞죠? 네. 왜 하나밖에 안 줄까? 분명히 사기를 아파트 몇 동 몇 동 내가 구입했고 토지 지분도 같이 구입을 했는데 아파트는 건물 등기만 등기 필증을 주지 토지 등기 권리증은 안 줘요. 왜 그럴까? 아파트 건물 등기 안에 대지 가정을 같이 등기해버려요. 그게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토지는 토지, 건물은 건물 따로 등기하는 게 원칙이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건물 등기부 안에 내가 가진 대지의 지분이 명시가 돼요. 오케이? 그럼 몇 동 몇 동 아파트 건물 등기만 등기 끝나게 되면 대지에 가진 지분의 효과가 미쳐버리니까 아파트는 토지 등기 권리증을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진 대지에 가진 지분도 알아야겠네요. 거기에 따라붙는 대지권 등기에 따라붙다 보니까 여러분 교재에서 191페이지에
위로 올라가 구분한 건물 등기기록 양식에서 등기기록의 기억번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 읽은 다음에 대지권 들어갈게요. 기억번은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건물 명칭과 번호하고 건물 내역란에 구조, 종류, 면적가 나왔었고 원인과 기타 사항을 기재해라. 하지만 전유보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나와요? 안 나오죠? 종류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내역란에 구조하고 면적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두 개를 양식 보고 이해하시되 근데 디귿번이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디귿번을 많이 물어보는데 디귿번의 경우는 구분한 각 건물 중 대지권이 있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한동 건물 표제부에 줄쳐놓으세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까지 줄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표시번호, 소재, 지번, 주목 면적 등 등기 원인과 기타 사항란을 기록하고 전유보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고 줄쳐놓으세요. 풀어드릴 테니까. 그럼 한동 표제부는 뭘 규제해 줄쳐놓은 것이 한동 표제부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적게 되고 전유보험 표제부는 대지권의 표시를 적게 됩니다. 네, 등기부 양식 내려오니까 맨 밑에 양식에서 한동 건물 표제법 191페이지 밑에 있는 거 거기 한동 건물에 대해서 요거 확인했나요? 요거 확인했죠? 밑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가로 안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나와 있고 거기 한동 표제부 나오는 말이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는 192페이지에 전유보험 표제부는 밑에 보니까 대지권의 표시란 말이 나옵니다. 그거를 물어보는 게 또 문제예요. 세부적인 사항은 안 풀 테니까 일단 큰 틀을 잡자고요. 자, 여기 잠깐 보시고. 한동 표제부에 등기할 사항은 이제 같이 등기한 대지권 등기 같이 들어가는데 대지권 등기를 할 때 어떻게 등기합니까? 이게 또 문제입니다. 시험은 여기서 거의 잘 내요. 거의 2번 내고 들어오는데 한동 표제부 등기할 사항은 지금 이거처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 것을 기재하게 되고 전유부분 표제부의 경우는 대지권의 표시를 등기하게 됩니다. 이게 뭔 말인가 이제 풀고 넘어가면 이제 주 수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칠판상에서 한번 따지나 보자고요. 여기 잠깐 보시고 이제 말을 알아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소재와 지번이 상계동 50번지라고 그랬죠? 그럼 상계동 50번지를 지금 뭘로 사용하느냐? 이 건물 주민들이 집을 짓고 대지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럼 아파트 이 대지는 누구 땅이에요? 어떤 1인 개인 땅이에요? 입주민 전원 땅이에요? 전원이 공동 소유죠? 공동이 가진 땅, 이 중에서 나 혼자 가진 지분을 세 글자로 대지권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대지권. 아파트 사시나요? 아파트 구입하신 거죠? 살 때 대지에 가진 지분이 있죠? 그 지분을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 대지권이라고 불러요. 이거 옛날에 한번 썼던 적이 있었는데 이 말을 언제 한번 썼을까요? 저도 분명히 이 말을 했어요. 그것도 2번 했습니다. 예전에. 오늘 처음 봤죠, 저? 네, 그래서 힘내세요. 들어도 모르니까. 네, 예전에 지적법 배울 당시에 대장은 4개가 있습니다. 토지대장이랑 임야대장이랑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 그때 대지권이란 것은 아파트 대지 중에서 나 혼자 가진 지분을 대지권이라 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기억은 나세요? 네, 그럼 천만다행이고. 그럼 대지권이라는 얘기는 아파트 분양받을 당시에 대지에 있는 내 지분을 대지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가죠? 이제 여기 보지 말을 풀자고요. 그럼 이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 말이 뭔 말이냐? 잘 들으세요. 5층 전체 주민들이 전체 주민들이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땅이 있을 거예요, 지금. 어떤 땅? 상계동 50번지. 그럼 전체 주민들이 대지권이 뭐예요? 지분이죠? 지분으로 가지게 된 토지, 땅이 어떤 건지 그 땅을 알려줘라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땅을 지분을 갖고 있는가 확인을 위해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따라 붙는 겁니다. 토지 소재는 상계동, 지번은 50번지, 지목은 대, 면적은 예를 1000이라고 나오게 되면
아, 1000제곱미터를 지금 한동 전체 주민들이 지분으로 가지고 있다 이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제 전체 주민이 가진 땅 면적이 얼마예요? 1000제곱미터죠? 이 중에 내가 500으로 분양받을 당시에 가지고 있는 나만의 지분이 있더라. 그 지분을 세 글자로 대지권 얼마큼이 알려주라가 대지권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에 가진 권리, 대지권의 종류가 나오게 되고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등기 날짜 나올 것이고, 그럼 종류는 뭐를 의미하느냐? 아파트를 지을 때는 땅을 사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빌려 집을 지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강의실이 제 땅인데 여러분이 이 땅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땅을 찾다가 제 땅을 발견을 했어요. 제 땅에 아파트 지을 수 있다 없다? 대답을 하셔야지. 집에 빨리 가지 이제. 제 땅에 여러분 집 지을 수 있다 없다? 땅 없다 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봐요. 제 땅에 집 지을 수 있다 없다? 없죠? 짓기만 해봐. 다 뽀개버릴 테니까. 남의 땅에 집 지으려고 폼을 잡고 계셔. 제가 본인 땅에 집 지으면 좋아요? 그건 싫으면서 왜 생각을 해? 남의 땅에 집 지으려고. 그게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제 땅에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저에게 땅을 사든지 빌리든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저에게 땅을 팔아라. 제가 땅을 팔게 되면 제 땅을 사서 집 지을 수 있어요? 그럼 대제 가진 권리는 이제 소유권이 되는 거예요. 샀으니까 반대로 땅을 팔아라 안 팔겠답니다. 하지만 지료만 잘 주면 땅은 빌려드리겠대요. 그럼 땅을 빌려 집 줄 수도 있으면 땅을 빌려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통해 집 지을 수도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땅에 집을 짓게 된 계기가 토지에 소유권이 있는지 지상권이 있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땅을 샀으면 여기 뭐가 나올까? 소유권 지키는 거예요. 오케이? 대부분 아파트 구입하실 때 땅 샀나요? 네, 그럼 소유권 지켜요, 여기. 그럼 소유권이 있는데 내 지분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체 면적이 얼마래요? 1000제곱미터죠? 1000제곱미터 중에서 60만큼만 내 거다 이렇게 나오면은, 아, 전체 1000제곱미터를 한동 주민이 다 갖고 있는데 내 지분은 1000제곱미터 중에 60만큼만은 내 소유권이 있다 이 뜻이에요. 요걸 통해 내 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때 물어보는 것은 내 20회, 21회 계속 나왔던 거 이 두 개를 바꿔치기 자꾸 해요. 한동 표제본 아까 그래도 191페이지 나왔던 것이 맨 밑에 요거 나오는 겁니다. 191페이지 맨 밑에 칸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써 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나와 있나요? 그럼 이 땅을 전체 주민이 지분으로 가지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 중에 내가 가진 집이 아까 몇 호였었어요? 501호죠? 책에서는 몇 호? 넘어가니까 101호. 그럼 101호 사는 자가 지분을 알아야겠네요. 거기에 따라보는 것이 대지권의 표시가 나오면서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이 나오는 거예요. 종류번에 뭐라고 써있나요? 소유권, 대지권 써있죠? 아, 이 사람은 땅을 샀다요. 소유권이 있으니까 얼마큼의 비율이 있느냐? 500분의 60이 있는 겁니다. 전체 500 중에 60만큼만 이제 땅입니다 이 뜻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럼 물어보는 것은 이걸 이제 대부분 다 이건 외우셔야 돼. 나중에는 여기가 참 어려운 말이에요.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풀 줄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를 아파트 건물 등기부 펼쳐놓고서 이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는 것은 전체 주민들이 가진 지분을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르고? 대지권이라고 부르고. 그럼 전체 주민들이 지분으로 가지게 된 땅이 뭔지 알려주라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 뭐 이해할 수 있는데, 안 보고 이해하려고 그러면 머리 쥐나요, 이거. 다 그 말이 그 말이. 이거 두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면 뭐 대지권이라는 뜻 되게 많이 나와요. 다 그 말이 그 말 같다 보니까 구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강의한 경험으로는 이 대지권 등기 이해하는데 시간이 제일 어려워요. 이거를 끝날까 이게 끝난 다음에 또 어떤 효과 발생합니까? 따지고 들어가요, 나중에는. 그래서 어려우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자고요. 토지와 건물 등기부는 따로따로 있습니다. 토지 건물을 등기를 따로따로 등기하는 것이 같이 등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파트 같은 건물 등기부는 건물 등기 내역과 토지에 가진 내역, 대주권을 같이 등기합니다까지 이해하세요. 이건 뒤에 1월달, 3월달 계속 들으면서 한동표제본은 설명원 들이되 지금은 잘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한동표제본은 기재할 사유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혀 부분은 대지권의
표시. 여기서 끝날 게 또 나와요. 뒤에 가면. 이걸 다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예전에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느냐? 잘 들으세요. 구분 건물 소유자가 아파트 입주민이 가진 대지권이 있을 경우에 한동 표지부에는 대지권의 표시를 기록한다. 틀렸죠? 한동 표지부는 대지권의 표시가 아니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꾸 바꿔시기래요. 이걸 알고 있는 문제다 보니까 이거를 들어서 하려고 그러면은 끝이 없는데 등기부 양식 보고서 바로 이게 이거다 바로 알아요. 그래서 일부러 등기부를 한통 구해 오십시오라고서 부탁의 말씀드렸던 거예요. 안본상 배우는 것보다는 펼쳐놓고도 이게 뭔지 알면 바로 아니까. 어쨌든 여기가 좀 어렵죠? 자,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토지 건물은 일반적으로 따로따로 등기하게 되어 있는데 등기부 몇 장이 기본이에요? 석 장이 기본이에요. 하지만 아파트는 몇 장이더라? 넉 장으로. 석 장이 특이한 거예요? 넉 장이 특이한 거예요? 넉 장이 특이하잖아요. 이게 예외 규정이니까. 시험을 예를 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기출 문제가 구분한 건물 등기 기록은 한동 건물 전체에 대해서 표제부를 두고 전혀 부분마다 갑과 을구를 둔다. 맞는 말 틀린 말? 답이에요. 이게 올해. 그래서 석장 똑같은 걸 내질 않아요. 여기 넉 장이 되잖아. 한동 건물 전체 표제부하고 전혀 부분 표제부하고 갑구, 을구 네 부분이 1등기지 세 장이 아니니까. 그래서 틀리니까 얘를 내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잡고 일로 잡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 그래서 나중에 저쪽은 강의도 안 해요. 아니, 책에 있는 걸 다 해주세요. 그러면은 책에 있는 걸 다 하려고 그러면 3달 넘게 걸려요. 바울 배우려고 왔어요? 자격증 따려고 왔어요? 자격증 점수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점수만 나오게 해드리니까 할 거만 집중적으로 나중에 때려야 됩니다. 이것만 하라고. 그리고 치고 나가면 큰 문제 될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192페이지 등기부의 보관과 관리란 말 나오는데 등기부는 이제 폐쇄 등기부 등 중앙관리소에서 보관하되 영구히 보관합니다. 나중에 이제 책 보게 되면 보관기간이 영구보존장부가 있고 5년짜리 보관장부 다 나눠져 있습니다. 법에. 그게 이제 입문서도 빠져 있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등기부는 얼마큼 보관하자? 영구히 보관하는 정도 파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시게 되면 3번은 안 보셔도 되고, 설명을 드릴게요. 등기부는 보관장소에서 이동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기타 사변을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소 밖으로 이동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럼 거꾸로 하면 전쟁과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이동할 수도 있다가 그때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기부의 부속 서류는 마찬가지 나오죠. 전쟁,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에 대해서는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거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압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정하는데, 이제 서류를 나눌 당시에 압축해 드릴게요. 이제 등기부 등 부속 서류가 나오게 됩니다. 등기부 등이란 말이 붙은 것은 등기부는 아니지만 등기부로 취급되는 장부가 있어요. 나중에 배울 때 등기부의 적을사항을 따로 떼놓고 보관합니다. 따로 떼놓고 보관할 때를 요걸 광의에 등기부란 말 써요. 그 등기부 등 부속 서류란 것이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등기 신청을 하면 신청서 등을 내야 돼요. 그럼 신청서 등 부속 서류 등이 따라 붙게 됩니다.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첨부한 서류들. 줄여서 그냥 등기부가 있고 뭐가 있더라고 신청서 등이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이걸 반출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규정인데, 둘 다 똑같이 전쟁이 있다거나 또는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는 둘 다 반출은 가능합니다. 근데 법원이 명령을 해요. 법원에서 가져와라. 명령이 떨어진 경우에 반출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등기부는 법원의 명령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반출이 안 됩니다. 이거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끔 TV 같은 거 보시게 되면 검찰 쪽에서 기업체 들어가서 파란 박스에 막 압류해오죠. 수색해오고. 그럼 이제 등기부나 신청서 등을 압수나 또는 수색할 수 있느냐 이게 또 문제인데, 등기부는 안 됩니다. 이건 가능해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 이 상황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전쟁과 천재지변이란 말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뭐 말 그대로 등기소가 화재가 나가지고 불타고 있는데
또한 보관 중에 등기부 있잖아요. 가만히 구경하실래? 끄집어내야 되죠. 다 구경하고 있을 사람 같은데 끄집어내야죠. 불타면 안 되니까. 이건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다 가능하다 말이 나오겠지만 이게 안 되고 이거 되는 이유는 말만 이해하시면 돼. 신청서에 나오는 사항이 있고 등기부에 나오는 사항이 있게 됩니다. 그럼 이 등기부에 등기된 사항이랑 신청서에 나오는 사항이 같을까 다를까? 누가기 한번 해보자고. 등기부에 나오는 사항이랑 신청서에 나오는 사항 두 개가 내용이 같을까 다를까? 한번 누가기 한번 해보자고요. 같을까 다를까? 예? 같아요. 신청서 나온 내용 그대로 등기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신청할 때 이대로 등기해달라고 내민 서류대로 등기해 주는 거 다르게 등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신청서 나오는 사항이랑 등기부에 등기된 사항은 같다 다르다? 같은 내용이에요. 등기부는 영구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존기간이. 얘는 나중에 배우시면 5년 보관한다고 배워요. 보관기간이. 그럼 보관 주체 입장에서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 연거 보관하고 여기는 5년 동안 보관한답니다. 법원에 가져오래요. 진짜 중요한 등기부를 내줄까? 덜 중요한 건 내줄까? 덜 중요한 건 내준다 이 뜻이에요. 오케이? 압수나 수색하고 싶어도 이건 압수수색하라지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보관연도 차이가지고 내용은 신청서에 적은 그대로 등기해주게 돼 있어요. 그럼 신청서 나오는 사항이랑 등기부에 나오는 사항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보관주체 입장에서 내주더라도 뭘 내줄까?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그래 이걸 내주더라도 이건 못 내준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이 내용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사항 똑같이 부속소 이동 똑같이 말 나올 테니까 그거 생략하고 등기부 부분 생략하고요. 오른쪽에 등기부의 손상 등 복구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등기부가 손상 등 복구되고 멸실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멸실 방지 처분을 명하게 됩니다. 누가 명하느냐? 원칙은 대법원장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의 손상, 복구 등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까지 보시면 돼요. 아까 이제 현재 실무상 위임돼 있어요. 전산 등기는 법원 행정처장 위임돼 있고 일반 등기부는 지방법원은 위임돼 있지만 위임 규정 안 물어보니까 원칙인 권한은 누가 갖고 있더라? 대법원장입니다. 아까 제가 권한 설명드릴 때 대부분 다 누가 가진 권한? 대법원장인데 단 등기소 지정할 때만은 상급 법원장입니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 가진 사람은 다 누구를 몰아버리시고 대법원장 몰아버리시고 나머지는 이제 지정할 때만 상급 법원장 기억하시면 권한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일부러 대법원장은 외우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하나 외우려고 머리 쥐나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되고요. 안 나오니까 맨 밑에 등기부의 열람과 증명에서 이제 등기상 증명서 옛날 말로 등기부 등본 또는 등기부 초본 그럽니다. 지금 뭐라고 부르느냐? 등본 초본을 쓰는 게 아니라 등기상 증명서인데 전부 증명서가 옛날 말로 등본이고 일부 증명서가 초본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지금 말로는 여러분 교재에서 등기상 전부 증명서 2개 나와 있고 일부 증명서 3개 나와 있죠. 옛날 말로 전부 증명서가 등본, 그 일부 증명서가 옛날 말로 초본이라는 말 쓰는 겁니다. 지금 합쳐서 뭐라고 부르느냐? 등기상 증명서 그러는데 옛날 등기부 등본을 떼더라도 둘로 나눠집니다. 말소사항 포함, 현재 유효사항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 유효사항만 띄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등기부 실제 등기를 보니까 1순위에 저당권 등기되어 있고 2순위에 전세권 등기되어 있는데 저당권이 말소가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럼 말소사항 포함을 누르게 되면 다 나와요. 그럼 어떤 게 죽었고 언제 말소는 다 확인할 수 있고 이거 말소사항을 포함시키게 되면 다 나오게 되고 증명서에 당 현재 유효사항을 누르게 되면 현재 유효사항은 얘는 죽었죠? 이건 안 나와요. 1순위 바로 전세권 바로 나와버립니다. 똑같은 등기부지만 말소사항을 포함을 누르느냐 현재 유효사항을 띄느냐에 따라서 지워진 게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등기를 볼 자신이 없으면 어떤 게 나을까? 등기를 볼 자신이 없으면 이걸 누르면은 정신없잖아요. 막 지워지고 막 들어간 게 있으니까
오케이?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어서 등기부를 한번 들춰보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압류, 감 다 지워져 있고 저당권 다 지워져 있으면 그거 다 따져봐야 돼요. 정신이 없지만 현재 유효한 것만 떼게 되면 사는 것만 딱 나와요. 그러니까 등기부 볼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것 띄면 돼요. 나중에 선택 사항입니다. 이제 자판기가 있거든요. 등기사항 증명서 자판기를 딱 누른 다음에 현재 유효사항 등본 또 말소사항 포함이 있어요. 그럼 다 보고 싶은 경우 뭘 누르시면 되고 말소사항 포함 누르면 되고 현재 거만 보고 싶다. 그럼 현재 유효만 띄면 말소는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떤 게 나아요? 등기법 배우기 전까지 잘 모르는 경우는 이게 낫겠죠. 내가 등기법 지식이 좀 부족해서 이것저것 따져보기 귀찮다 그러면 이게 편하고 어떤 게 있었는지 언제 왜 들어와서 왜 죽었는가 궁금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보면 왜 죽었는지 이유가 다 나와요. 공부는 이게 완빵이지만 정신이 좀 없어요. 아시겠죠? 예전에 등기부 등본을 갖고 와서 봐달라고 갖고 왔는데 제가 쫓아버렸으면 가시라고 한 분한테 어머나 세상에 등기부가 최고란 거냐. 아파트 대지 옛날 등기부 타입으로 실 때 그 아파트 대지 등기할 때 각 등기를 다 묶어 놓은 거예요. 이만큼 갖고 봐달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느냐. 그냥 조용히 가시죠 그랬어요. 어깨 돌리면서 조용히 가보려니 안 가면 다쳐 그러니까 그걸 가셨는데 그 말소사항을 포함 보려고 그러면 머리 쥐납니다.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현재 유효한 거 보시면 되고요. 지금 옛날 말로 초본이 일부사항 증명서인데 뭐 특정인 지분도 있고 현재 소유 현황도 있고 지분 취득 이력 쭉 나옵니다. 원하는 대로 뛸 수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떼보는 것도 나름대로 공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과 열람과 증명이란 말 나오는데 하나 주셔놓을 것이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의 경우 누구나 다 수수료만 납부하게 되면은 등기부 등본 열람 다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등기부는 제한이 없어요. 공시하려고 만든 장부다 보니까. 근데 문제의 경우는 다만 맨 밑에 것만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에 대해서는 이항에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럼 등기부랑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부는 등본교부 열람 누구나 다 가능해요. 등기부는 떼보라고 만들어주는 장부니까. 근데 부속 서류 같은 것들은 신청서 낼 때 뭐 주민등록 등본이나 인감을 냈잖아요. 거의 신상 자료가 있다 보니까 누구나 다 열람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인만 열람하도록 제한을 합니다. 등기부는 누구나 다 등본 발급, 열람 다 가능하지만 반대로 부속 서류만큼만은 누구만 가능하더라. 이해관계인만 가능하다까지 보시면 됩니다. 뒷부분은 거의 안 내니까 여기는 생략할게요.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어디로 들어가시느냐. 196페이지 등기절 총론 파트 들어가는데 여기가 이제 지뢰밭입니다. 뭐라고요? 지금부터 지뢰밭이에요. 등기부등 이쪽 파트는 오늘 둘째 시간, 셋째 시간 배운 것이 등기소 배웠고 등기관 배웠고 지금 등기부 양식을 배웠는데 이쪽은 잘 나오면은 이 집합건물 등 여기서 한 문제를 줘요. 다른 건 내질 않아요. 그래서 안 나오다 보니까 1월, 3월 달은 패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5월 달에 한번 해드리고 문제 볼 때 한번 해드리고 그럼 두 번 들으면 그때 아니까 공부는 안 나올 거 공부할 필요는 없으니까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론 파트는 공부가 잘 돼 있으면 B가 쉽고 공부가 안 돼 있으면 B가 어려운 데가 이 파트입니다. 다음 주는 등기법의 하이라이트 배우니까 가능한 한 빠지지 마시고 꼭 나오시길 바라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